국정원 직원들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는 계획이 담긴 국정원 내부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관여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서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최재형 기자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걸 확인했습니다.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계엄사에는 연락관을, 합수부에는 조사관을 파견하고 조사팀을 몇 개 조로 하고 각 조가 어떤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맡을지 등 구체적인 업무 계획이 담겼습니다. 또 임시특례법을 만들면 국정원 직원은 수사를 못하게 한 현행법도 우회할 수 있다는 제언도 포함됐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건 국정원 2차장 산하 방첩부서인 국가안보조사국입니다.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곳입니다. 문건 작성자는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윤 의원은 비상식적인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 같은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법률을 검토하고 또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서로 이를 정리했다는 것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개입 여부나 비상계엄 때 국정원의 역할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건데 특검팀은 문제의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면서 문건을 접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내란 관련해서 처음 국정원이 이제 뉴스에 등장했는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당일날 문건 자기는 받은 적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동안 헌재에 나와서도 영상 있으면 잠깐 봅시다.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단호하게 없다고 했어요. 근데 문건 받는 CCTV가 또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세로로 2번 접어서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만 열만 거짓말이야 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한 사람 빼고. 그날 윤석열이 국무회의 전에 불렀던 인사들 지금 보면 다 별도의 개별 임무가 있었고 별도의 종이를 받은 거예요.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이제 그날 군동원 하는 담당자니까 제외하고 그날 먼저 불렀던 인사들이 누굽니까? 도착 순서대로 이름 열거하자면 박성재, 김영호, 이상민, 한덕수, 조태열, 조태용입니다. 자, 그중에서 자신이 문건 받았고 임무 받았다고 인정한 유일한 사람이 조태열 장관이었어요. 네. 영상 잠깐 봅시다.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저런 식으로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 자, 그런데 나머지 전부 다 받은 적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거나 보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최상목 전 총리는 받았는데 주머니에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했다. 이거 제일 이상하게 답변한 사람인데 들어봅시다. 다시.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걸 제가 인지를 못하고 주머니에 지져보니까 주머니에 들어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줬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지 인지를 못했다. 그리고 자기는 보지 않고 줬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종이가 그냥 주머니 속으로 기어 들어왔어? 근데 보지도 않았는데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종이하고 대화를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진짜. 한덕수 이상민도 아예 안 받았다고 했다가 CCTV가 나오니까 한덕수는 특검에서 싫다했고 근데 지금도 문건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구속됐어야 하는 건데 한덕수부터 김건희 집사 3명까지 내리 4명 영장 지금 기각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계속 하기로 하고
이상민은 CCTV 나왔는데도 단전단수 부인했다 구속됐고 남은 게 박성재, 조태용 두 사람인데 이번에 조태용 전 원장 문건 받은 게 나온 거예요. 예. 어제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 내란 문건 관련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끝나면 어떡해요. 기자회견 했다는 자 영상 봅시다. 불법 개헌 당일 국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 땡땡국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정원 해당국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자, 그동안 국정원은 계엄과 전혀 상관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건에 따르면은 국정원 요원을 파견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계엄의 역할이 없을 리가 없다고도 짐작은 했지만 국정원장은 자기는 철저히 부인했단 말이죠. 근데 일선 담당자가 이 문건을 계엄 직후에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엄 당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문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자마자 아무도 지시 안 했는데 일개 담당자가 혼자 그런 문건을 만들었다기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죠. 자, 이 사안은 내란 때 국가기관들을 어떻게 동원하려고 했던 것인지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한 파트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했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 3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럼 유일하게 남아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문건 안 받았을까? 다른 사람 다 줬는데 일찍 불러놓고 너한테만은 쪽지를 줄 수 없어. 그랬을까? 무언가 문건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이것도 결국 특검 수사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 사항인데 문건 내용이 국정원 요원들을 계엄사 합수부 등등에 파견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내용이 적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국정원에서는 이건 그냥 개인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된 적이 없다. 문서를 작성한 자를 제가 만나서 너 왜 이거 작성했냐라고 했더니 뭐 자기는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 내가 TV 보고 혼자서 그냥 혼자 작성했다. 텔레비 보자마자 작성해야지 하고 했다는 거예요. 야, 그건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문건을 국정원이 실제로 내란에 가담하는 문건이잖아요. 그런 거죠. 네, 80명을 동원해가지고 합수부에 보내고 계엄사에 보내고 그리고 또 수사조를 구성하고 그걸 지시를 안 받았는데 자기 혼자 그 문건을 작성한다는 게 말이 되나? 예. 심지어 어떤 내용까지냐고 하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이걸 고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수사할 수 있어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 마음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상부의 지시 없이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런 의심이 드네요. 윤석열이 홍정원 차장한테 전화했을 때 그 대공수사권 주겠다라는 네. 식의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누군가가 네.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람한테 그거 주기로 했으니까 그 내용 포함해서 작성해. 이렇게 했어야 말이 되죠. 두 가지 근거로 자기가 썼다, 자기가 알아서 썼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건데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문서 작성 시간. 왜냐하면 조태용 전 원장이 이 윤석열에게 지시를 받고 문서를 하나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11시 어간이에요. 부인했었는데 그렇죠. 드러나 버렸잖아요. CCTV가 나왔죠. 예, 그리고 또 윤석열 씨가 홍장원 전 1차장에게 전화해서 싹 잡아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공수사권 줄게. 방첩사에게 협조해라고 했던 게 또 11시 어간이에요. 그죠? 그 의간에부터 시작해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문건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80명을 어떻게 한다. 수사조를 어떻게 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통령령을 개정한다라는 것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 계엄 국정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계엄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세부적으로 작성한 문건인데 그걸 혼자서 내가 한번 해봤어.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간 일을 반추해 보면 지난 2월 4일 날 윤석열 씨가 헌재 나와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홍장원과의 관계를 헌재 재판관들이 막 물었을 때, 변호인단이 물었을 때 윤석열 씨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 이야기는 원장하고 끝냈어 그때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때 굉장히 인상했던 게 왜 차장한테 전화했지? 그렇죠. 국정원장한테 전화했으면 될 텐데 국정원장한테는 따로 그 문건을 주고 임무를 준 거예요. 그렇죠. 이미 끝난 거예요. 네, 미션은 끝난 거예요. 임무를 국정원 단위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임무를 준 것이고 그렇죠. 그중에 요 체포와 관련된 것은 그 블랙 출신인 홍장원에서 낫겠네. 그렇죠. 해서 맡긴 게 아니겠나 따로. 친절하게. 친절하게. 큰 지시는 조태용한테 내린 거예요. 이미. 그런 다음에 친절하게 디테일한 방첩사와 연결해서 체포조를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은 빨리 해라 니네가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조태용 국정원장의 태도가 이해가죠. 홍장원 당시 차장이 아니 지금 체포하랍니다 라고 했는데도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지시사항들을 본인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내란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따로 다 지시한 상태였던 그렇죠. 거죠.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지금은 이 문건이 그냥 개인의 단순히 써본 문건에 불과하다. 이게 말이 그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 문건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어떤 저게 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엄청 많이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비상계엄 당일날. 몇 시예요? 18시 이후에. 퇴근 시간 이후에. 국정원이 뭐하러 출근하겠어요? 그렇죠.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출근한 거 아니잖아요. 그날 네, 당일날. 원래 퇴근한 이후인데 네. 직원들이 막 출근을 했다. 연락을 받았네. 그 제보가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게 확인을 했죠. 야, 어느 정도 출근했냐? 자동차 뭐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봐라라고 했더니 한 30%가 출근했어요. 3분의 1이나? 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저에게 제보했던 사람이 조사국이 출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사국? 네. 옛날에 간첩 잡던데 이번에 이 문건을 썼던데 조사국은 몇 명 했냐라고 했더니 130명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발단이었어요. 이 문건을 찾게 된. 그래서 그럼 조사국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나 봐라. 불렀죠. 니네가 130명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과장급 이상이 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밑에 일선 팀장이나 이분 요원들은 출근할 리가 없잖아요. 특히 조사국인데 계속 따지고 확인하고 물었더니 문건 쓴 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가져가라. 왜 출근했냐. 그렇죠. 이거 하느라고 출근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실행에 안 옮겼어요. 네. 그냥 작성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 출근해서 작성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건 진짜 이상하죠. 네. 11시에 출근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아야 출근해 있죠. 그렇죠. 진짜 이상하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보 받았던 게 요거는 확인까지는 못 갔습니다. 실제로 조사국에서는 80명이 조가 짜져 있던 거예요. 네. 계엄사와 합수부로 출발할 인원들이 다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출발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 수송버스 기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 사이에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 기사님이 미리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네. 나중에 연락 받아서 늦게 오는 바람에 네. 국정원이 계엄에 연루되었던 정황 한 덩어리가 빠진 거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는 다 돼 있었던 거예요. 80명이 조를 짜가지고 야 너는 합수부가 너는 계엄사가 이렇게 다 짜져 있어서 준비가 돼 있어서 그 기사님만 빨리 왔었으면 계엄 해제되기 전에 국회를 출동했죠. 한참 달려갔겠네요. 그러면 네. 도착했거나. 그래서 선관위로도 파견하고 뭐 체포조가 운용됐다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국정원하고 검찰에서 온다고 그렇죠. 선관위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방첩사에서. 예.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더라고요. 이 내용이구나. 제보를 맞춰. 근데 물론 이 수송 기사님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보는 받았어요. 제보는 그럴듯한 제보인데요. 네. 아하.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말이 안 되네요. 이 사람들이 계엄이 있을 줄 몰랐다면 밤 11시 문건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시 반에 계엄 선포했고 국정원장이 11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시를 해서 시작했다면 네. 국정원장이 돌아와서 지시할 때까지 국정원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1, 20분 만에 어떻게 다 그러니까 쓰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야, 그 국정원한테 내려진 임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네.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이 조사국이 썼다고 하는 문건에 들어있는 내용들 포함해서 어떤 임무가 있었겠죠. 그렇죠. 대통령 직속 기관이니까 그거 빼고 개엄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섬뜩한 게 만약에 이 불법 내란이 성공했다라면 이 대공수사국 사람들이 간첩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으로는 대한민국 탑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공장장을 잡아다가 네. 대공 혐의점을 조사하는 뭐 사람. 의원님은 아닐 것처럼 얘기해. 아니 뭐 저도 그 얘기인데 섬뜩한 거죠. 오래 못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들 그때 갔으면은 오늘 나오신 분들 포함해서 저도 오래 못 살고 다 갔죠. 네. 예. 그날 가느냐 한 달 있다 가느냐 차이지. 노상원 수첩에 하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다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근데 국정원은 남들 눈에 보이는 실행이 없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입을 싹 다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국정원장도 나는 문건 받은 적이 없다 하다가 문건이 튀어나와 버렸고 그리고 이 문건이 또 따라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근데 두 개가 연결된 거야. 그렇죠. 저는 제일 가증스러웠던 게 국조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에서 조태용 전 원장하고 홍장원 1차장이 거의 싸우다시피 싸웠다고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현장에서 그 모습을 제가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대단히 이상한 장면이죠. 그러니까요. 원장과 차장이 현장에 싸워요. 국회의원들 네. 앞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뭐 아니라고 하고 막.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유는 알겠네요. 네. 홍장원 차장은 자기가 겪은 걸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홍장원 차장은 그때 이해를 못했던 게 아니 국정원장이 왜 저러지? 네. 이해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정원장은 따로 받았던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이다. 그 주머니 안에 그걸 다 넣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시 내용까지. 그런 것 같네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악의가 맞아야 되는데 이 직원이 만든 문건이 나오면서 악의가 맞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문건이 나오도록 그 압박해 가는 거는 윤건우 의원이 하신 거 아니에요. 박수. 감사합니다. 이게 단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중요한 연결 포인트가 나왔네. 내란 특검에서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거 뭐 수사관들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니 불러라 그럼 얼마든지 내가 가서 이야기해줄게. 그 출근 시간 그게 네. 확실하네요. 네. 네. 6시 반 이후에 국정원 직원 3분의 1이 출근을 했고 네. 그리고 대공수사권과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그렇죠. 거기서 이 문건이 나왔는데 네. 이 문건 내용을 보면 그때 선관위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그런 계획들 그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야 네. 라고 방첩사 간부가 얘기했다. 그렇죠. 그걸 들은 사람 네. 그 진술은 검찰에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도 거기를 보낸 사람이 없다고 하고 국정원도 보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요 문건에 의하면 보내려고 하다가 버스가 늦게 와가지고 그 사이에 해제되는 바람에 출발하지 않았다. 네. 요렇게 정리되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근데 그 앞까지는 계엄 임무에 종사한 거 아니에요? 아, 전 조태용은 이 내란의 주요임무 종사자예요. 주요임무 종사자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양반. 주임무 종사자 맞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요새 이 영장이 기각이 돼가지고 자꾸. 근데 저는 이제 조태용은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